되는 건가? 된다. 안녕하세요.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소리 혹시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잘 되는 건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소리 들리시면, 들려요? 예.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방송을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반갑습니다. 거의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2년도 넘었나? 예. 예, 앞으로 이제 매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이제 제가 매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지금 아마 한 오늘 정도는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 채팅창도 지금 봤는데, 제 애기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제 애기가 이제 2살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애기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생사의 문턱까지 갔다가 지금 살아 돌아온 아기라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거든요. 아이들 좀 케어를 해야 돼가지고 다행히 지금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른 분들 방송하는 거를 많이 보진 못했고 간간히 좀 봤어요. 이제 저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떤 내용들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PPT 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실제 매매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걸 보여드리는 방향이 좀 더 적합해 보여서 저는 기본적으로 PT보다는 이제 메모장에 써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좀 움직이는 것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저는 방송 진행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퍼링이 있나요 지금 혹시? 예.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예. 그럼 시장 봅시다. 일단 오늘 시장이 보면 조금 설명을 요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는 했으나 이제 잭슨홀 미팅이죠. 잭슨홀 미팅 관련돼서 많은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결론은 잘 끝났어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회원방에서도 잠깐 오늘 아침에 설명을 했던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CME 패드워치상에서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CME 패드워치상에서 어떤 식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움직였느냐. 가장 이제 최근에 보면 100%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원래. 그러다가 이제 주요 지표들 나오면서 90까지 내려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확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예. 심지어 요 100% 요거 금리 인하 확률이 100%일 때는 25bp 인하 확률이 한 92%, B컷 확률이 심지어 한 7, 8% 정도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하 확률이 높았다가 지표 발표 때문에 B컷 확률은 그 다음부터 0%가 됐고요. 금리 인하 확률이 90% 내려갔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보면 75%까지 내려갔거든요. 금리 인하 확률이. 근데 사실 요 90%대에서 75%로 내려갈 때는 지표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이때는 지표 이슈가 없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가 이미 지난주에 프라이싱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한 매파적인 발언을, 굉장히 호키시한 발언을 파월이 하지 않는 이상 잭슨홀 미팅 리스크가 그렇게 저는 크다고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근데 오히려 파월 의장이 도비시한 발언을 했어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하다 보니까 고용지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고용지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도비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지표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고용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보는 건데, 고용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요 지표는 이렇게 두 개고, 어쨌든 이제 고용에 대한 발언을 파월이 하기 시작을 했다. 아, 그러면 이제 9월 중순에 있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확률이 지금 87%까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요 기본 토대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리스키한 상황을 보는 건 저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리스키한 상황은 요 금리만 관련돼서는 피컷 확률이 생길 때입니다. 전 이때 말고는 리스키한 상황이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요거를 리스키한 상황으로 보냐면, 지금 비컷 확률은 0%거든요. 근데 이게 생긴다라는 건, 요게 조금씩 생긴다라는 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반증입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저는 그 리스크 빼고는 지금 이 금리와 관련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섹터가 하나가 있죠. 그게 이제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센 겁니다. 아침부터 셌죠.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주들이 세요. 한번 보면,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좀 약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오후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루머가 조금 돌아가지고 그때 좀 올라왔었고, 오늘 이제 추가 강세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리가켄 바이오 있고, 삼천당 제약, ABL 바이오 다 4%, 7% 이렇죠. 보로노일 같은 건 10% 가까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또 로봇주가 오랜만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심플하죠.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잭슨홀 미팅을 무사히 넘겼다라는 부분 때문에 바이오가 아침부터,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제 장중에 오늘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로봇이에요. 제가 볼 땐. 장중에, 그 얘기는 저기 잠시 뒤에 하고요. 우리가 지수를 구성하는 섹터 정해져 있죠.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입니다. 자, 이 중에서 바이오랑 2차전지는 코스닥, 반도체는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주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오늘 강한 순서는 바이오가 제일 세요.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 순서입니다. 오늘 강한 순서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오늘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 차원이냐, 혹은 새로운 패턴 혹은 추세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1번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영역으로 아직은 판단을 해요. 잭슨홀 미팅을 무사히 넘어갔음에도.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3200, 코스닥 최소 800 이상, 요게 먼저 돼야 저는 새로운 패턴 혹은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갭 상승을 한 포인트가 공교롭게 딱 요 포인트 부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시가 갭 상승 이후에 뭐 세게 치고 가지 못하는 게, 요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고민도 지금 같이 있다. 그럼 이런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급이 붙어야 되죠? 근데 오늘 수급이 붙었나요? 코스닥은 좀 붙었네요.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수급이 있는데, 거래소 뭐 수급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선물도 뭐 큰 수급은 아니에요. 옵션도 동향은 없고요.
그래서 뭐 이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붙어주게 되면 얘기 드린 이런 포인트들을 저는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을 대략 9월 초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9월 초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마지막 좀 테스트하는 기간이지 않을까. 어떤 테스트냐면 요 선물입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장이 좀 애매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다른 패턴이나 다른 추세로 가는 시점이 이제 언제일 것이냐에 대한 건데,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다. 오늘도 지금 선물 보면 갭 상승하고 지금 이 추세도 못 들었잖아요. 그쵸? 딱 거기에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얘가 나온 김에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자, 요게 선물의 30분 봉입니다. 선물의 30분 봉인데, 저는 요 밑에 신호로 봐요. 요 밑에 보면, 줌으로 당겨서, 여기 상승 신호, 하락 신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파란색은 매도, 빨간색은 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8월달 들어서만 보면 이래요. 8월달. 8월달은 어땠냐면 8월 4일날 매수 신호가 한번 뜨고요. 쭉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여기도 매도 갔다가 다시 매수. 여기까지는 매수가 연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8월 13일부터 매도 신호가 떠요. 이때부터 매도 신호가 사실은 떴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쭉 빠진 겁니다. 그리고 어땠죠? 요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한번 떠요. 요 날인데요, 요 날. 8월 20일인가요? 요 날. 요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요 날이 그 1시 40분부터 지수가 반등을 하거든요. 한번 지난주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언젠가 막 빠지다가 1시 40분부터 오후에 올라온 날이 하루 있어요. 이 날이었는데, 이 날이 아마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25% 세율로 최고 세율을 조정하는 안건에 대한 얘기가 이날 오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기술적 반등을 시작을 한 거고요. 조금 상승폭이 이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 무사히 넘기니까 갭상승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사실 매도 신호가 지금 하나 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이상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 심지어 조만간 또 한번 살짝 눌리는 파동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 방송에 대한 체계가 좀 잡히는 데는 시간이 약간은 소요가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 자체도 지금 2년 만에 하는 거고요. 제 유튜브 활동도 전부 중단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이제 아이 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근데 사실 좀 돌아오는 부분을 조금 더 빨리 하려고는 했었는데, 이게 또 안 하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아요. 제가 지금 사실 지금도 굉장히 낯선데,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조금씩 나아질 거고 좀 더 임팩트 있게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쨌든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시장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리얼타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한 설명도 중요한데, 제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시장의 반응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바인지라, 일단은 그렇게 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로봇주 잠깐 볼까요? 오늘 로봇주를 보면요, 로보티지가 지금 세죠. 얘가 대장이거든요. 원래 그 로봇주 대장은 얘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들 아시죠? 원래는 얘가 대장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로봇주가 은근히 꽤 오랜 기간 쉬었어요. 상당수의 로봇주가 차트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차트가 이쁘지 않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오래 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래 쉰 것들은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 반응을 쉽게 해주죠. 오래 쉬었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모멘텀이 하나가 발생이 된 게 엔비디아 이슈가 있어요. 아침에 보면 엔비디아 로봇 이슈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 내용을 아침에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젠슨 왕이 뉴 브레인이라고 해서 오늘 밤에 한국 시간이죠. 뭐 발표를 하겠다,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발 로봇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오래 쉬었던 로봇주가 지금 오늘 좀 꿈틀거리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주식은 아직 사지는 못했어요. RS오토를 조금 주목하고는 있는데, 왜냐면 얘가 그 로크웰에 공급 계약을 했는데, 로크웰이 엔비디아랑 그 피지컬 AI 같이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대장주인 로보티즈와 뭐 레인보 로보틱스 그리고 하이젠 RNM 거의 상한가 부근입니다. 얘가 이제 상한가를 가느냐 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섹터가 테마 형태가 됐든 섹터 형태가 됐든 이게 그 섹터 테마를 구성하는 종목들로 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한가 가는 종목이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게 가장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젠 RNM이 제일 지금 1순위죠.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얘도 사실 하루 전까지 차트가 이게 살만한 차트냐 애매하다는 거죠. 그냥 오랜 기간 횡보한 거예요. 그냥 길게 횡보한 건데 이제 이슈를 만나서 이렇게 이런 봉이 하나 쓸 수 있게 된 거고, 요게 이제 향후 로봇주를 움직이는 어떤 기준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최근 들어서 거의 관심권에 없다가 새롭게 관심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오늘로서는 일단은 로봇주는 계속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STO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게 몇 달 전부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완벽하게 그 기전을 이해를 하진 못하더라도 이런 이슈가 있구나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대부분 보면 이 중에서 STO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고, STO는 이제 법제화 이슈가 있죠. 이게 원래 저번 달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미뤄졌죠. 미뤄진 이유 자체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는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이제 급한 쟁점이 있는 이슈들에 밀려가지고 어쨌든 법제화 처리가 조금 미뤄졌는데, 그 말인즉슨 이건 법제화 무조건 된다는 얘기거든요. 별 이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관련 산업계들도 이미 준비를 좀 많이들 해놓은 상태인데, 요 STO 관련주도 저는 이제는 한번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물론 지금 뭐 9월 초에 있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이슈는 이제 세제 개편 관련 이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양도세도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쟁점도 나오는 건데, 이게 시장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은근히 요 법제와 관련돼서는 이슈가 있는 게 요또 STO다. 그래서 STO 관련주 몇 개만 한번 보면, 일단 핀거 한번 볼까요? 핀거 이렇습니다. 핀거는 한 뭐 요 정도 흐름인데, 하단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흐름이죠. 예, 보면 뭐 위로도 크게 매물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올해 4월달 들어서는 계속 박스예요. 그냥 박스고, 고점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점은 지금 어느 정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12,000원 정도가 저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가 좀 지켜지는 12,000원 정도가 지켜지는 그림에서 움직여주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있는데 얘도 오늘 움직이더라고. 얘는 앞서 핀 거랑은 좀 달라요. 한번 시세를 줬다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땡겼던 얘기인데, 이거는. 근데 지금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괜찮은 포인트냐면, 주가가 여기서 1차 상승 나오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하는 척 하다가 살짝 깼다가 뭐 지지하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밀었단 말이죠. 이 회색선을 잘 보시면 결국은 이 지점부터는 여기까지는 흐름이 좋았는데, 이만큼은 여기서부터는 역전된 거예요. 회색선 밑에서 놀잖아요. 밑에서 놀다가 이제 그 자리 돌파하는 자리, 이게 또 이제 매수로 다시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적정한가? 여기에서는 계속 매수 사이드로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저항이 있는 포인트. 지금부터는 다시 매수 사이드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 초입이란 얘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저항 걸리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회색선 돌파가 안 된 겁니다. 기술적 반등 주고 N자로 이렇게 돌리면서 돌파가 되잖아요. 네, 이런 자리는 좋아요. 좋은 자리인데 이제 보면 아 얘도 STO 관련주구나. 조만간 법제화 이슈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 그 뭐죠? 스테이블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건 다날이죠. 왜냐면 서클 대표도 그렇고 지금 계속 다날에 대한 언급이 사실 있어요. 다날 같은 거는 얘가 대장주입니다. 현재로선 조정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어요. 얘는 지금 보시면요, 시세 주고 회색선에서 또 반등 줘요. 회색선 안 깨요. 안 깨고 계속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깼는데 이게 가격 조정도 가격 조정이지만 약간 기간 조정 성격으로 깼거든요. 그냥 센 거죠. 얘가 대장주죠. 그래서 다날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대장주고요. 그렇죠? 뭐 더진 이런 것도 좀 강한 편이고. 그렇죠? 이것도 회색 라인을 깼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횡보하면서 깼습니다. 기간 조정 주면서 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센 거죠. 조정도 별로 없었네요. 이런 거 셉니다. 그래서 이제 STO나 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쪽은 계속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AI죠. 네, 로봇하고 AI 같이 돕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주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 아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바이오란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바이오가 그러면 왜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보느냐?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R&D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이제 투여 자금들이 계속 필요한 업종이고 계속 자금 조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올릭스가 자금 조달해가지고 주가가 또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얼마나 현금이 있느냐, 어떻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그 R&D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편취하는 구조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럼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 그런 애들이 이제 금리 인하기에 강세를 띨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로봇이나 AI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섹터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로봇이 움직이는 게 저는 금리 인하 때문에 움직인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면 엔비디아 뉴스가 나와서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AI도 조정을 많이 줬어요. 예를 들면 솔트룩스 한번 볼게요. 이게 대장주잖아요 원래. 지금 거의 6만원 갔다가 지금 한 2달 만에 3만원 됐어요. 많이 빠졌죠. 뭐 코난테크 이런 것도 많이 빠졌어요. 얘도 한 거의 5만원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25,000원. 그러니까 전부 한 2달 만에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이 정도 자리는 뭐 뭔가 이제 로봇처럼 모멘텀이 이슈가 딱 붙으면 튈 수 있는 자리 맞아요. 근데 아직 어떤 이슈가 있는 상태는 아닌데 이슈가 하나 붙어주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겠죠. 로봇 AI가 은근히 오랫동안 소외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기조에서.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섹터가 아니고 산업이 아니고 아직은 투여될 그 자본이 더 필요한 산업군들이잖아요. 그런 산업군들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조선이 약해요. 그렇죠? 조선주가 좀 많이 빠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 조선이 좀 약하고, 여기 보면 여기 개성공단 관련주 좀 조정 나오고요. 그쵸? 남북경협. 그리고 원전은 아까 좀 빠지다가 지금 돌렸네요. 그래도 네. 원전 조금 돌리기는 했는데 얘네가 뭡니까? 전부 한미정상회담 관련주 아닌가요? 한미정상회담 관련주. 자동차도 오늘 살짝 쉬네요. 보니까 2차 전지는 좀 반등이 있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약간 그 이슈가 있어요. 2차 전지 얘기 잠깐만 좀 드릴게요.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두루두루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싸다. 싸다보다는 많이 빠졌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단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차 전지는. 그래서 저도 2차 전지 매매 자체는 굉장히 짧게만 했었는데 이제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주요 섹터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라고 봅니다. 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주요 섹터 중에 하나다. 근데 그 계기가 있었죠. 계기는 크게 보면 탄산리튬 가격이 제일 컸어요.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죠. 얘네가 올라온 게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됐었고, 여기에 이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에코프로 BM의 실적 호조가 있었어요. 이거는 캐즘 극복 시기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단순하게 이 2차 전지 산업군을 구성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데?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가 돼버리면 이러면 이제 단순 기술적 반등을 좀 넘어설 수가 있죠. 단순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저는 잘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네, 요게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여기 제가 줄을 거놓긴 했네요. 요 한 12만 5천 원부터는 잘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나서 조금 이제 쉴 수 있는 구간이 맞거든요. 근데 요 쉬고 나서 한 번 더 갈 거라고 봐요. 2차 전지는 저는 지금은 좋게 봅니다. 제가 한동안 2차 전지는 그냥 거의 안 봤던 섹터예요. 잘 안 보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은데 하다가 이게 단순 기술적 반등만 나왔다면요, 여기 못 들어요. 여기에서 바로 조정이 나왔을 겁니다. 내가 또 뚫었잖아요. 이거 실적으로 뚫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는 눌릴 때 매수할 만한 포인트를 좀 계속 봐야 되는 섹터다. 사실 이렇게 봅니다.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건 사실 LNF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위치는 비슷하네요. 얘랑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나 다 요 주황색 라인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금 근데 쉬긴 쉬어야 돼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조금은 쉬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이런 거 많이 못 가긴 했어요. 보면 바닥에서 뭐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 보면 241선 주황색이 저 위에가 있잖아요. 예, 저 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전에 좀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여튼 2차 전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좀 비슷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좀 특징적인 거 얘기 드리면 M+가 좀 특징적이긴 하죠. 예. 얘는 차트가 지금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얘는 기업 거버넌스 이슈가 있는 2차 전지 기업, 장비 기업이. 그래서 그냥 쭉쭉 가는 겁니다. 얘는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바닥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흐름이 좋죠. 이렇고 그리고 저쪽이 있죠. 어느 쪽이 있냐면 여기 2차 전지 하면 또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게 이 리튬 쪽이잖아요. 왜냐면 애초에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이니 가장 먼저 최초의 이유가 탄산리튬 선물이었거든요. 요게 막 상한가 가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때 움직였던 주식들이 조금 테마주지만 뭐 하이드로리튬 이런 거잖아요. 바닥에서.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강원에너지 이런 게 실체가 좀 더 있죠. 강원에너지 보시면 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 세비캠 이거 많이 올랐죠. 세비캠도 많이 올랐죠. 성일하이텍은 상대적으로 못 가긴 했어요. 얘는 좀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이긴 한데 자금 조달 이슈가 있긴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뉴스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 자금 조달 이슈가 끝난 다음 보시는 게 좋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이쪽은 이제 리튬 관련돼서 강화에너지, 세비캠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얘네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2차 전지에서. 그래서 그 움직였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신다면 2차 전지는
단순 기술적 반등을 어쨌든 이제 넘어서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차전지도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구간이고, 바이오는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이건 나쁠래야 나쁘기가 어려워요. 바이오 2차전지 가면 코스닥 올라오죠. 무조건. 지금이야 살짝 그 어떤 이슈가 있죠? 세제 개편하는 이슈 때문에 쉬는 거잖아요. 보면 지금은 세제 개편하는 이슈가 아직 있잖아요. 주말에 보니까 그 노란봉투법인가요? 이것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수에 그 좀 불리한 리스키한 상황도 분명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빨리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증시에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제일 좋으나 설령 증시에 영향을 주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더라도 빨리 되는 게 일단 최우선입니다. 빨리 되는 게. 빨리 돼야 돼요. 저것 때문에 지금 지수가 못 가요. 막혀 있어요, 위에가.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 핑계로 지금 그 기간 조정을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돌파는 더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많이 보거든요. 뭐냐면 여기 자금 동향이 있어요. 예탁금, 고객 예탁금인데 이 검은 선이 고객 예탁금입니다. 검은 선. 요게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 뭐 그냥 고객 예탁금이 늘었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흐름만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요. 길게 놓고 보면 이 검은 선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이거든요. 2020년 이때가 코로나 때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동성이 엄청 늘어나죠. 이때가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지금 장이 사실 코로나 때랑 조금 흡사해요. 코로나 벌어지고 주가 올라가던 그 현상하고 되게 흡사한데 여기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보이시죠? 그리고 유동성 빠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또 하락을 한 건데 그리고 한 2년 정도 박스를 그어요. 그쵸? 최근에 이제 올라와요. 그 박스를 긋는 과정에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이 각도로 올라온 적은 이때 말고는 없거든요. 이때 말고는 없어요. 이 코로나 때 말고 이런 45도 각도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다? 처음이죠. 되게 오랜만이죠. 지금 한 4년 만인데 4년 만, 5년 만에 지금 유동성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로 치면 지금 이런 구간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런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 지금이 약간 그런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올라오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파르게 늘고 있잖아요. 이 정도 가파르게 는 거는 이때밖에 없었다고요. 이때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지금이 이 정도 구간일 수도 있겠구나.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코스피 5천이다 보다 뭐 추진위원회도 생겼고 이게 되냐 마냐 뭐 그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양도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 세율도 35%면 이거는 뭐 도입하는 효과가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올 수가 있는데 저도 당연히 좀 안 좋게 봐요. 양도세도 50억 유지가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25%가 맞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저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될 거야 라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건 그 유동성이 제일 크다. 근데 유동성의 흐름은 지금 크게 나쁘진 않다. 아직 지금 그냥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은 이 유동성 체크를 중간중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여러분도 좀 기회가 되실 때마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로봇주 한번 또 볼까요? 지금 로봇주가 제일 세죠. 로봇주가 제일 세기는 한데 바이오. 그리고 밑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채팅창을 통한 상담은 불가하며.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저는 애초에 유튜브 활동을 쉬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지금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담은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양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괜히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방향성 자체를.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관심주라는 걸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도 그 관심주라는 걸 이제 앞으로 좀 드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매수가 이래버리면 좀 그렇고 관심 가격대라고 해야 되나? 가격대. 목표? 목표는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리스크 관리 가격대. 이렇게 해서 좀 종목을 사실은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왜냐면 제 방송 제목이 저게 제가 지은 거거든요. 종목 콕콕이라고. 제가 지은 건데, 종목을 콕콕 드리는 시간이 맞겠다, 나는. 그런 판단을 좀 한 건데, 말 그대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지켜만 보시든, 아니면 말 그대로 관심만 가지시든, 시장 트렌드를 그냥 보는데 활용만 하시든, 그건 이제 자유인데, 요렇게 이제 드릴 거예요. 내일부터 드릴 거예요, 내일부터. 오늘은 첫날이라서, 일단은 쭉 이렇게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예, 관심주입니다. 말 그대로 관심주고. 자, 지금 지수 흐름 잠깐 볼까요? 지수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선물 보면 시가 갭상승해서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 이 보라색 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 보라색 선은 뭘까요? 요 선. 요 선은 전거래일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전거래일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선물이. 그쵸? 전거래일 오전장에 기록했던 고점 여기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금 수급이 근데 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더 치고 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2차전지 바이오 세니까 코스닥은 오늘 조금 힘이 있죠. 근데 코스닥은요 사실 멀었어요. 코스닥 지금 반등했잖아요. 근데 여기 벌써 여기 기준선 자리 1차 저항 자리고요. 제가 아까 800은 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여기에요. 근데 여길 넘어도요. 코스닥은 여기가 하나 더 있어요. 코스닥은 지금 두 개의 저항이 있어요. 밑에서 세게 못 돌렸거든요. 오늘만 좀 세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저항에 걸려 있는 거고 코스피는 좀 달라요. 코스피는 근데 뭐 기준선 위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추세를 그어보면 얘는 추세 상단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물 볼까요? 선물은 오늘 아예 추세 상단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반등이 더 원활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코스닥이 세지만 바이오 때문에 이제 코스닥은 저런 부분들을 메꾸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겠죠. 향후에 메꾸는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잠깐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게 아무 패턴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요 코스닥입니다. 이날 저점 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기본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 저점을 장중에 이탈을 했잖아요. 저점을 이탈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날 결국은 종가에 이렇게 싹 들어올린 거고 여기서부터 기술적 반등이 출발된 거잖아요. 출발된 거고
가장 기술적 반등의 첫 번째 목표치가 어디죠? 요 개파락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트라이를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잭슨홀 결과 나오면서 이제 두 번째 자리까지 온 거고, 여기가 세 번째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항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저점을 깼다 돌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패턴 자체가 이런 패턴으로 현재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건 몰라요, 이거는. 이건 진행이 돼봐야 되는데, 여기서 요 자리가 안 깨고 가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빠져도 이 자리까지는 와서도 안 되고, 그러면 역헤드가 되는데, 그거는 뭐 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고, 그 기술적 반등이 아직까지는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기술적 반등 이상을 넘어가기엔 포인트도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저항이라는 걸 뚫을 때는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그나마 오늘은 코스닥은 좀 들어온다.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는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9월 초면 한 이번 주 다음 주 과정만 잘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잭슨홀도 끝났고, 그 과정만 잘 이겨내면 좀 좋은 시점들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좀 해봅니다. 잠시만요. 또 지금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바이오주 얘기 잠깐만 좀 드려볼까요? 바이오주. 잠깐만요. 오케이. 바이오주 잠깐 봅시다. 여기, 이게 이제 다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가 많아요. 이렇게. 여기 담지 못한 바이오주도 많은데, 이 바이오주 중에서, 제가 좀 좋게 보는 주식이 하나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저희도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샀다 팔았다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그래도, TV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에이프릴 바이오인데, 제가 얘를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차트는 이래요. 그럼 좋죠. 근데, 제가 에이프릴을 좀 좋게 보는 게 주봉으로 보면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계속 시장 관심을 받았어요. 관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사파라는 플랫폼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나오고 있던 그 후보 물질 이런 것들이 평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실제 24년에 라이센스 아웃을 합니다. 이때 2건의 라이센스 아웃을 해요. 그리고 1년여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유한양행이 초기부터 투자했던 지분을 엑스탄 이슈도 있었고, 뭐 그러저런 이슈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고점이 되고 좀 빠졌어요, 주가가. 근데 지금 왜 다시 올라오느냐? 일단은 그 라이센스 아웃했던 기존의 그 치료제들을 이제 사간,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에서 사갔잖아요. 뭐 룬드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갔는데,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올라오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리고 걔네 임상값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정상 보면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그 2건이 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 결과에 대한 기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이게 사파라는 동사 고유의 플랫폼에서 나온 후보 물질들이라 사파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그 바이오 기업들을 쭉 보면요, 대부분 시가총액이 다 조단이에요. 보면 보르노이 몇 조죠? 2조죠. 보르노이가 2조고요. 시총 이렇게 나옵니다. 보르노이가 2조고, GI 이노베이션 이런 것도 사실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얘는. 근데도 1조예요. 얘네들이랑 비교하면 에이프릴에 지금 4,900억은 저는 현저히 싸다라고 봐요. 조 단위는 갈 수 있는 좀 포텐셜이 있는 기업이다. ABL 바이오 이런 거는 어느덧 5조가 다 됐죠. 지금 딱 10배 차이 납니다.
리가켄바이오 얘도 5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저는 이제 에이프릴을 조금 점 찍어서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본지는 좀 됐는데, 본지는 좀 됐어요. 제가 언제부터 좀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었냐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차트는 이쁘진 않았거든요. 이때는. 근데 차트는, 이게 차트라는 건 항상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야 이뻐져요. 지금 모양은 되게 이뻐졌죠. 참 아이러니하게 또 더 쌌을 때는 차트가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이 정도 올라와야 차트가 이뻐집니다. 이뻐지고. 여튼 관심을 가지십시오. 뭐 지금 가격에 뭐 사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또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언급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을 오픈을 웬만하면 안 할 거지만 이런 종목들은 뭐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봐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언급도 많이 했고 대표성을 띠는 섹터 혹은 종목 이런 것들은 오늘 조금 저희는 익절을 사실 했어요. 오늘 조금 팔고 뭐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내려올 때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 보면 이제 바이오가 몇 개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바이오 얘기도 잠깐 한번 쭉 해볼게요. 바이오가 보면 그 비만 치료제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가 있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는 애들이 있고 비만 치료제 쪽이 있고 이제 자체 임상 기대값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세 개로 나눠서 보면 되거든요. 뭐 복잡하게 볼 거 없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뻔히 알죠 다 지금.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이 정도가 이제 뭐 삼천당 제약 또 뭐가 있지 또 코오롱 티슈진 이런 게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이고 그 중에서 좋게 보는 건 뭐 알보리죠 저는.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 여기에 플러스로 ABL 바이오까지 예. 이 정도 좋게 보여지는 거고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대장주 D&D 파마텍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뭐 원래부터 대장주가 하나 또 있죠. 펩트론이라고. D&D 파마텍, 펩트론. 여기에 굳이 하나 또 얹자면 인벤티지랩 정도? 이 정도만 지금은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일동제약도 좋긴 하더라고요. 일동제약. 요런 것들. 인벤티지 오늘 많이 올랐네.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되고. 자체 임상 기대값 가지고 있는 애들에서는 제가 지금 한 개는 얘기 드렸죠. 에이프릴 바이오는 조금 좋게 제가 보고 있긴 하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또 순차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셀비온도 근데 얘는 이제 데이터값 발표가 빠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이런 건 조금 무섭더라고요. 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얘는 이제 그 방사성 의약품 관련주인데 우리나라의 상장사가 셀비온하고 퓨처캠 딱 두 개 있어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셀비온도 보시면 이게 처음 상장했을 때 고점이에요. 여기가 저점이고요. 그거를 생각하고 보시면 이번에 계속 왜 3만원을 못 넘어갔을까요? 여기 강력한 저항이에요. 이게 이번에 고점을 찍어서 제가 선을 거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거놓은 선이에요. 상장 당시 최고점 찍었던 그 레벨이거든요. 거기 지금 계속 저항값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지금 또 시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임상 데이터값 발표가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라인 정도를 뚫으려면 데이터가 좋아야겠죠. 근데 이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혹여나 데이터에 리스크가 좀 생기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하방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좋게는 보는데,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값이 나온 다음에 좀 볼 생각입니다. 뭐 추세도 좋고 다 좋은데 오히려 이제 그 임상 데이터 값 공개가 저는 조금 모르겠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렸냐면 자체 임상 데이터 값이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셀비온도. 근데 이제 코앞에 일정이 다가와 있긴 하죠. 이런 것들. 지금 한 글자씩 쳐서 이게 뭔지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D&D 파마텍, 펩트론, 인벤티지랩, 일동제약, 에이프릴 바이오, 셀비온 이런 거죠. 저는 이걸 다 치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제가 유튜브를 거의 2년 만에 지금 이제 하는데, 와, 이게 실시간 시청자 수가 요즘은 이렇구나. 많이 빠졌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제가 23년 11월까지 했었거든요. 23년 11월에 이제 오늘장 모사지였나? 그거 마지막으로 진행할 때, 시청자 수가 3,500까지 찍은 걸 제가 봤었거든요. 지금, 와, 1,000명도 안 되는구나. 많이 줄어있네요. 뭐 점점 늘어나겠죠. 예. 그때 진짜 많이들 보셨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벌써 10시 50분 뭐 이러네요. 제가 23년 11월까지 했었어요. 오늘장 모사지. 12월부터 못했어요. 그리고 23년 11월은 11월 말에 이제 제 아기가 태어나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프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활동을 12월부터 쉴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거의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상주하고 뭐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이래서 여튼 그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늘겠죠. 예. 벌써 10시 50분 정도 지나고 있네요. 근데 시장이 뭐 이렇게 메가리는 없어요. 치고 가는 맛이 없죠. 시가 뜨고 나서. 얘 애기 많이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뭐, 제가 제 사사로운 애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아팠고 생사를 넘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진짜 많이 괜찮아졌고, 뭐 어린이집도 다니고, 예. 예. 힘도 세고 그래요. 예, 힘도 세고, 잘 뛰어다니고, 아직 말은 못하는데, 잘 뛰어다니고, 이걸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를 되게 닮았거든요. 근데 엄청 예뻐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저를 되게 닮았는데 이뻐요. 그럼 어떻게 너를 닮았는데 이쁠 수가 있지? 근데 닮았어. 근데 이뻐. 이게 뭐지? 신기해요. 아무튼. 저랑 되게 닮았어요. 아무튼. 근데 이쁘게 닮았어요. 신기하게도. 다행히. 그러니까 아이 저를 닮았는데 이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쁘다니까요. 이게 그 묘한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닮았는데 어떻게 이쁘지? 근데 이쁘더라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은 퓨처캠도 좀 올라오네. 자, 다시 한번 좀 장 좀 볼까요? 시장 한번 보면 아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검색기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HCS가 이렇게 두 개가 켜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보던 거는 이제 티레이더 유한타증권 거고 이거는 이제 영웅문 많은 분들이 쓰는 그 영웅문 그건데 검색기에 뜨는 거 한번 볼까요? 손오공 이거 때문에 떴나 보네. 이건 좀 개별주고 인스웨이브 이건 AI 관련주죠. 인스웨이브 근데 이것도 스몰캡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렌시스 이거 로봇주고요. 로봇 부품이죠. 유니퀘스트 얘도 로봇 때문에 올라가나 보다. ENMI 이거 모르겠고 서한 건설주 덕산네오룩스 요즘 디스플레이도 한번 움직였었죠. 그 중국하고 미국 그 문제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한번 움직였었고 비츠로시스 상한가네. 로보스타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인벤티지도 있고 이렌텍 LTC 강원에너지 오르비텍 IMT 이런 것도 회사는 괜찮은데 이거 스몰캡이죠. 이것도 오스테오닉 요거 괜찮은데 이것도 얘는 실적이 잘 나온 회사예요. 요거가 그 임플란트
그 정형외과 들어가는 임플란트인데 실적이 잘 나온 회사죠. 한전산업, HK 이노엔 이것도 최근에 흐름 좋고. 이게 뭔가 이게 막 뜨는 종목들이, 검색에 뜨는 종목들이 좀 잔 게 많아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장중에 막 그렇게 좋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갭을 떠서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건 좋은 건데 이렌텍도 많이 올랐네. 이렌텍도 많이 올라왔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 중엔 저는 오스테오닉이 제일 마음에 들긴 하네요. 제가 원래 보던 종목이라서 그런 건지 위치도 괜찮고. 이건 다시 옆으로 빼놓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요런 움직임 하나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 중에 라운텍. 이걸 보신 분들은 알고는 계셨을 텐데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언제 저렇게 올랐지라고 할 만한 종목들. 이게 이제 마이크로 그 OLED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뭐 레이저 기기라든지 막 이런 쪽에서 이제 올라간 애들이 요 라운텍이 있고 사피엔 반도체가 있고 코세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코세스는 지금 1차 나오고 딱 여기 지지받고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데 라운텍도 좀 비슷할 거고 쭉 상승 얘는 좀 거칠게 나왔네.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지금 한번 더 튀었는데 이쪽이 아무튼 지금 흐름이 오늘 보니까 오늘은 유프렉스도 움직이더라고요. 얘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이 은근히 흐름이 나쁘지 않다, 좋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라운텍, 코세스, 유프렉스 뭐 이런 것들, 사피엔 반도체, 사피엔도 많이 올랐어요. 조금 쉬긴 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작년 말부터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쓰이는 회사들이거든요. 그쪽 시장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별 주목받지 않으면서 계속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한번 또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IT 중에 좀 재미난 거 하나 얘기 드리면 전 요게 좀 재밌더라고요. 월덱스. 월덱스가 왜 재미냐면 이게 주가가 엄청 잘 갔거든요. 엄청 잘 가다가 최근 실적 시즌에 한번 빠졌어요. 그럼 이게 왜 빠졌냐? 실적이 안 좋았겠죠. 근데 진짜 많이 안 좋았어요. 이게 실적이 보면요, 분기별로 200개, 180개, 150개. 이게 작년입니다, 이거는. 올해 이제 150개 부근이었는데 늘어날 줄 알았더만 이게 84으로 갑자기 팍 줄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심지어 적자가 났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또 특이한 게 여기 주요 주주를 보면 대표이사 말고 2대 주주가 VIP 자산운용이에요. 얘네는 가치 투자 펀드잖아요, 대표적인. 그럼 VIP 자산운용이 언제부터 샀느냐? 계속 샀어요. 올라올 때 계속 샀거든요. 아, 그럼 얘네 이번에 떨어질 때 좀 팔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공시가 나오죠. 어떻게 공시가 나왔냐면 이렇게 공시가 나요. 예. 더 샀어요, 얘네가. 기존에 180만 주 있었는데 이번에 급락할 때 실적 안 좋아서 급락할 때 더 사가지고 이제 13%가 됐어요.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가치 투자 펀드 하나가 들어오기에는 이거는 너무 높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아직까지는 단순 투자로 이렇게 명기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얘는 2만원 초반은 저점이겠구나. 계속 사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왜 얘네는 실적이 안 좋아도 계속 살까? 조금 여러 생각이 드는. 이번에 실적 때문에 깨질 때 투신 사모펀드 계속 사잖아요. 여러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게 좀 관심이 가죠.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실적,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회계 장부상 이제 실적을 특정 분기에 약간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작용되는 거 아니냐?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요즘 안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 이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업 거버넌스 관련돼서도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회사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2만원은 지켜주는 애들이 확실한 종목이다, 얘는. 지금 22,000원이죠. 이런 거 이제 내려올 때 환심권을 두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월덱스는 들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법한 종목인데, 들고 계신 분들도 좀 시겁했겠지만, 실적 때문에. 근데 이 회사는 실적 구조 자체가 저는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2만원에서는 그래도 기관들이 사주는구나. VIP 자산운용을 비롯한 본격적으로 사주는구나. 좀 이렇게 뭐죠? 반등 포인트를 잡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에도 많이 올랐는데 얘는 좀 쉬어야 돼요. 얘는 많이 올랐거든요. 조금은 쉬어야 됩니다. 지금 박스 그리고 있네요. 이미 박스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게 빠진다. 코아시아가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장 안 좋을 때도 단기로 좀 올랐었는데 좀 빠지네요. 이건 저희도 매매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기본적으로 좀 무난한 거, 심텍 같은 거.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AI 발로 본자면 이즈페타시스죠. 보면 딱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도 지금은 따라가기엔 부담됩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건 추세가 좋은 거예요. 회색선 따라 쭉 가잖아요. 여기 깨졌죠. 이렇게 되면 올라갔다가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비슷한 업종에 이제 ENF가 있죠. 최근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계속 타고 가다가 여기서도 반등 나오고 리바운딩 나오고 하다가 밀렸죠. 이제 이 아래로 밀렸다는 얘기예요. 이 회색선 아래로.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박스를 가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역 N자로 미끄러지든 이제 뭐 다른 패턴이 나올 텐데 저는 박스로 보고 있긴 해요. 회사가 워낙 괜찮아서 박스로 요 추세가 요 올라오는 요 추세가 올라올 시간을 좀 벌다가 즉 이렇게 지저분한가요? 요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추세는 계속 올라오잖아요. 요런 부분부터 기간 조정 마무리하고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일단 미리 한번 예상 경로를 생각해보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상과 다를 수는 당연히 있겠지만 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거는 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게 이제 이격 조정이죠. 이격 조정. 그렇습니다. RS오토는 어떤가? 로봇주에선 RS오토를 잘 봐야 되고 BHI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 실적 얘기 잠깐 좀 드려볼까요? 실적 시즌이 끝나긴 했는데 이런 거 혹시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완전 개별주인데 주가가 지금 보시면 이번 달 들어서 맨날 양봉이에요. 시가총액은 엄청 낮아요. 300억이 300억.
근데 이유가 있어요. 시가총액 300억짜리가 갑자기 실적이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잘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이 특징이 스몰캡이면서 실적 잘 나오는 애들. 조금 규모 있는 애들 중에서는 웅진 같은 거. 요거 이제 프리드라이프 인수하고 나서 주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실적 때문에 사실 지금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동차 부품에서 옛날에 세종공업, SJG 세종이라고 얘도 이렇게 왔어요. 비슷하게 아진산업도 이렇게 왔고요. 얘네들이 다 실적 때문에 움직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시총이 작은 단에서의 저런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지금 찾아보면 대부분은 다 실적 이슈. 근데 조금 시총도 크고 대표성을 띠는 종목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실적 좋은 애가 얘 BHI예요. 얘 실적 되게 잘 나왔는데 STX 엔진인가? 걔도 잘 나왔죠. 얘도 잘 나왔었고. 근데 좀 BHI 되게 좋게 봅니다. 여전히. 산업용 보일러 기업이죠. HRSG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원전이 한번 노이즈가 있었죠. 제가 이것도 계속 얘기했던 바지만 원전 노이즈 있을 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건 단순 노이즈다. 글로벌 트렌드다. 원전은 일단 단순 노이즈로 봐야지 그거를 진짜 우리나라가 미국과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을 해서 원전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좀 과하다, 기사가. 근데도 기사가 가해도 와, 이날 오전 10가지 미니까 사실 이거를 사야겠다는 결정은 못 내리겠더라고요. 차트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게 횡보하다. 이거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10가지 밀었잖아요. 10가지. 차트가 이렇게 꺾이는데 이거를 사겠다는 용기는 안 들더라고. 근데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렇게 이제 V자로 올라왔죠. 다시 기존 박스로 회귀시켰어요. 여기까지가 기술적 반등 레벨이거든요. 여기요. 여기 한 65,000원 돼요. 오늘 그 레벨까지 온 겁니다. 이거 떨어질 때 하락갭 나온 자리예요. 거기까지 오늘 올라왔어요.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실적이 좋았던 BHI는 신고가를 치고 간 거죠. 그렇죠. 저것과 관련돼서도 볼만한 종목이 있기는 한데 일단 오늘은 좀 그거는 좀 패스를 하고 비나텍도 좋네. 그러니까 비나텍도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공략할 자리인데 좀 지났죠. 반등이 나왔고. 그 얘기 잠깐 또 해볼까요? 미디어 컨텐츠 쪽.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가 움직인 메커니즘은 딱 하나예요. 캐대언 때문에 사실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은 어디냐면, 이제 그거죠.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거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캐대언이 일단 불을 당겨준 거고, 캐대언 때문에 뭐 K가 붙는 여러 산업군들이 관심을, 재차 조명을 받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뭐 현 정부 자체도 과거 정부보다는 조금 중국에 조금 더 친화적인 스탠스를 많이 띄고 있으니까 더더욱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미디어 컨텐츠라는 업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어요. 대표주가 스튜디오 미르인데 얘 보면 진짜 오래 쉬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빠지고 오랜 기간 쉬었어요. 바닥은 슬슬 탈출하고 있어요. 바닥은 슬슬 탈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 가격이 들어 올려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이런 패턴으로. 아직은 좀 완만한데 얘가 상반기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엉덩이 무겁게 투자하기 좋은 뭐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는데, 이제 캐대언 이슈도 워낙 핫한 이슈였고 뭐 이제 이슈가 바로바로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에서 움직이고 있는 좀 빠른 미디어 콘텐츠 종목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스튜디오 미르,
근데 얘도 그냥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 얘도 차트 이뻐요 아직. 그리고 최근에는 뭐 타코미디어 이런 것까지도 움직였는데 이거는 약간 손이 빠르신 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긴 하고요. 워낙 가팔라서 그런 거.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 드라마 이슈 나와서 움직였던 거 있죠? 사마네턱스, 헨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이제 중국 드라마 이슈로 움직였는데 드라마에 대해서 제한을 일부 푸는 것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죠. 근데 이제 선도주로 지금 볼만한 것들은 얘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튜디오 미르, 미스터 블루, 얘네가 흐름은 제일 좋아요 지금은. 예, 뭐 타코 미디어 뭐 이런 것까지. 화질이 고화질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뭘 해야 되는 게 있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일단 오늘 방송 좀 마치고 뭔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을 해볼게요. 예, 오늘 첫날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FCNC도 지금 흐름 좋네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추세 타고 계속 가는 종목이죠. 이런 게. 회색 라인 계속 지키면서. 이걸 내가 왜 근데 샀다 그냥 팔았었지? 매매했던 종목이긴 한데 흐름 좋네요 지금. 화장품이 최근에 등락이 좀 있었는데 ABCNC는 되게 좋네요. 토니볼이 같이 보는데 토니볼이 좀 내려왔구나. ABCNC 하나 좋네 지금. 달바 굉장히 어려운 차트입니다. 이거는 뭐 좀 시간이 필요한 차트. 달바 블루가 신규주 오늘 이게 시장이 반등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신규주도 안 좋아요. 오늘 그래피라는 종목 신규 상장한 건데 좀 빠져 있죠. 잠시만요. 또 훑어봅시다. 지금 시장이 뭐 비슷해요. 계속 저 3200 언저리 800포인트 언저리 여기에서 뭐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면서 좀 비슷하게 아까 보던 것 중에선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뭐 11,000원 돌파 시도도 나왔네. RS 오토 아직도 이 가격이고 15,300원. 로보티즈가 대장. 바이오로 넘어가면 에이프릴 22,000원대. 오르무이 ABL 2차 전지로 가면 에코프로 BM. 현대 오토웨버도 오늘 반등이 좀 크네요. 오랜만이네 이것도. 얘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권에 가져볼 만하죠. 좀 늘릴 때 이런 것도. 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튜브 활동을 2년 동안 접었어요. 예. 예, 이게 왜냐면 데일리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드린다는 거. 종목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리플라이를 제가 해드릴 수는 없다라는 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냥 제 의지에 의해서 어떤 설명을 하면서 종목은 근데 이제 요런 거는 나갈 거다. 관심주라는 형태로 내일부터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만 나갈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좀
내일부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봅시다. 풍력, 신재생. 최근에 신재생이 좀 조정이 있었을 텐데,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신재생이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전 신재생 탑픽은 얘예요. SK 이터닉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얘는. 슈팅이 이미 다 나와가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적당하게 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오던 스토리 중에 하나 변하지 않은 스토리가 이런 게 있어요. AI 뭐 시대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고, AI 시대에서 가장 큰 직접적인 문제로 대두된 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난. 에너지난을 해소하려면 신재생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 원전도 필요한 거예요. 온갖 거 다 필요하죠. 여기에 심지어 이제 수소 에너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소 에너지도 필요하고 지금 온갖 게 다 필요하다고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 이 에너지난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원전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SMR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에너지의 효율성? 요런 것 때문에 원전이 뭐 트럼프가 신재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계속 하죠. 사실 신재생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원전만 하지 못하죠. 원전은 예전에 이제 원전 환경 문제 이거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신재생을 하나의 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스탠스이기도 하고, 근데 원전 무시 못할 겁니다. 실제로 원전 수출에 대한 이야기는 현 정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 제일 여기서 생소한 건 아마 이걸 거예요. 수소 에너지. 이것도 근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부가 입찰까지 했어요. 그 입찰 내용을 보면 AI 데이터 센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었다고요. 이런 거 다 필요한 건데 수소 쪽 한번 보면, 그래서 최근에 약간 들썩들썩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두산퓨얼셀 이런 거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이제 북미 시장 진출 모멘텀도 있죠. 얘가 대장입니다. 두산퓨얼셀. 그럼 좋죠. 최근에 고점 뚫었어요. 얘는 2분기까지는 적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좋죠. 이게 방금 제가 얘기 드린 AI 데이터 센터 때 수소 에너지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제 두산은 북미 시장 진출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부품단에서 이제 움직이던 게 비나텍. 요게 이제 부품단에서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인 거고, 얘가 이제 슈퍼 커패시터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모멘텀 많이 붙어 있는 게 이게 미코. 얘는 BHI 같이 산업용 보일러 관련된 자회사도 있고, 이제 미코 파워라고 하는 요 SOFC 수소 에너지 관련된 자회사도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소부장인데, 반도체 소부장이었는데 매출 비중이 아마 내년부터 바뀔 거예요. 에너지 분야 매출이 반도체 분야 매출을 넘어서는. 코미코 뭐 회사죠? 코미코는 많이들 또 아시죠? 아이고 잠깐만요. 코미코 이 회사의 뭐 회사죠? 코미코도 지금 흐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개 볼 것도 없고요. 두산퓨얼셀, 비나텍, 미코, 그냥 요 정도 보면 되고, 오늘 보니까 LTC도 주가가 좋은데 LTC는 기업 거버넌스 이슈로 최근에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얘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그 밖에 뭐 작은 종목들도 많기는 한데 작은 것들까지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관련돼서 ESS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가 이제 ESS 종목들인데, 에너지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신재생보다 원전을 좋아하는 이유도 효율성 때문인데, 그럼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양적으로 많이 갖다 쓰는 것도 필요하고 같은 에너지도 잘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분명 필요한 거고 비용도 기왕이면 싼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또 총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ESS잖아요. 저장했다가 풀었다가 배분했다가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해줄 수가 있으니까 ESS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거는 이렌텍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렌텍. 그리고 뭐 한중 ECS 조금 움직였다가 내려왔는데 최근에 움직였다가 한번 내려왔고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터닉스도 사실 여기도 포함이 돼서 이터닉스는 조금 좋게 보긴 합니다. 시간이 지금은 근데 조금 필요하긴 하고 지금은 조정 받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그 정도. 그래서 ESS 관련돼서 그 정도 또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일 많이 언급이 된 건 한중 ECS였을 거예요. 올라올 때. 좀 내려오긴 했어요, 지금. 자, 11시 21분이네요. 뒷방송 이제 어떤 분이 하시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 관심주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제가 최근에 보면서 관심권에 있던 것들을 두루두루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잠깐만, 화질이 이거를 화질이 더 좋아지진 않는구나. RSO 더 올라가네. 얘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엔비디아 이슈가 있는 로봇주라고 했죠. 지금 로봇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저는 엔비디아 이슈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이런 거는 급등도 가능해요. 보통 이런 거 급등할 때는 이제 특징주 이래가지고 기사가 뜨겠죠. 예, 특징주 뭐 엔비디아, 로크웰 기사 뜨면서 위로 파파박 쏠 때 팔아야죠. 예, 그런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마 장중에 갑자기 특징주 뜨면서 급등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뜰 수 있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맥락을 계산을 하다 보면 오후에 뜰 것 같은데 하면 진짜 뜰 때도 꽤 있어요. 오후에 특징주 해가지고 뭐 뉴스 나올 것 같은데 알고 그렇게 하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거 뜰 때가 고점이더라고요. 대부분 뜨고 파바박 올라갈 때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식을 좀 팔아야 될 때.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한 주식 중에 요 주식 한번 또 소개시켜 드려볼까? 근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보시면 안 되고요. 토모큐브라고 있어요. 이거 뭐 처음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토모큐브라고 이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무지하게 좋아요. 이게 오늘부터 IR 돌긴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주가가 왜 좋으냐에 대한 건데, 토모큐브가 홀로 토모그래피라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HT라고 하는데 토모큐브 보면 홀로 토모그래피라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홀로 토모그래피가 여러 방면에 쓰여요. 기본적으로는 바이오에 쓰여요. 쉽게 얘기하면 현미경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바이오 임상에 이제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온 게 FDA에서 동물 실험 금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가노이드에 대한 시장이 커진다. 그 관련주로도 토모큐브가 한번 언급이 됐었죠. 왜냐면, 요 오가노이드에, 요 토모큐브가 갖고 있는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이 첨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오가노이드 산업에도 이제 쓰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또 얘는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비바이오 대표적인 게 유리기판. 이런 쪽에도 이제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이오, 비바이오에 전부 쓰이는데 실적은 아직 없어요.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었어요 벌써. 근데 실적은 적자입니다. 적자잖아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가 시총이 5천억이 되지?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거고, 그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게 산업군들에서 쓰이면 그게 족족 이 회사의 이제 그 과정이 뭐예요? 그냥 대표 기업 홀로토모그라피라는 것도 아예 그냥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이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그 여러 산업 분야로 확장이 되면 될수록 이 회사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포텐셜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총이 지금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최근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한번 쉬어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이렇죠.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장기로 좋게 보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잖아요. 또 이제 쉴 때, 이렇게 쉴 때 봐야죠. 또 보면 얘는 한 3개월씩 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 2달 반, 2달 반 정도 이렇게 쉬는 구간. 여기도 2달 반 쉬었거든요. 또 이제 그런 구간이 추후에 나오면 한번 이런 거는 그 회사 내용과 함께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고점 냄새가 나는 구간이긴 해요,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때부터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3월 달에. 제가 이거 투자대회에도 들고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이때 그 뭡니까? 저녁에 하는 프로 투자대회 있잖아요. 제가 1회 때 2등 그 당시에 이제 했는데, 토모큐브도 많이 가지고 나왔었죠. 또 저런 회사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노이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나 로킷 헬스케어나 뭐 이런 것들 같이 비교해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랑 다른 점은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나 로킷 헬스케어 이런 애들은 순수하게 그 오가노이드에만 좀 올인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신다면, 토모큐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오와 비바이오 모두에서 기대값을 갖고 있는 자체 글로벌 표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게 되게 매력인 겁니다. 실적은 없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거 얼마 전에 오버행 해소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오버행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왜 나왔을까? 상장한 지 3개월 됐겠죠. 네, 상장을 5월 9일에 했으니까 3개월 지난 8월 9일부터 물량이 풀린 거고, 그 물량이 이렇게 소화가 된 거죠. 좀 소화되면 좀 반등 나오겠죠, 이런 것도. 예, 오늘 많은 분들 반갑고요. 제가 이제 뭐 예고를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저는 한 일주일 전에 이제 통보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전에 이제 오늘부터 유튜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 시간에 10시부터 11시 반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11시 30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관심주도 드릴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본시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철저하게 관심주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좀 양지를 하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1시 반 되면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싹 바뀌겠죠?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저대로 그냥 쭉 진행을 해보고, 일단 저는 조만간 인사를 오늘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시수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선물이고요. 외국인들이 한 2,800계약 사주고 있네요. 2,800계약 정도 사주는데 뭐 이렇게 센 건 아니에요. 주식은 280억 매도, 이것도 뭐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외국인도 코스닥을 많이 산다. 그럼 코스닥 뭘 살까요?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일 많이 사네요. 그쵸? 이렇게 삽니다. 사고 있네요. 예, 바로 뒤에 또 김동엽 대표님 함께 하신다고 하네요. 여튼 좀 두선 없었지만 첫 방송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전 내일부터는 조금 더 정돈되게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참고할 만한 종목도 많이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음 시간까지 청취 잘 하시고 저는 내일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